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좀 보고 있고요. 자,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장이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조금 아쉽게도 이 39,900원을 돌파하지는 못했고 32,250원까지는 갔었어요. 자, 전고점까지 불과 몇백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조금 아쉽게 이제 밀려버리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 말씀을 좀 드렸지만 체코 원전의 확정 소식이었어요. 자, 결국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료 소멸이 완전히 추세의 하락이냐 아니면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체코 원전의 재료 소멸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에요. 자, 그동안 기대감으로 인해서 50%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누군가는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차익 실현으로 던져버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동안 열심히 물량을 모으다가 이렇게 던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근데 사실 이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거든요. 자, 80만 주 던졌고 기관이 32만 주를 던졌는데 이거 이제 합산하면은 110만 주 정도 되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물량을 좀 확인해 보면, 자, 외국인이 1억 5천만 주를 들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80만 주 팔았다고 사실 이 흐름이 꺾이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요. 자, 체코 원전 물론 훌륭히 잘했죠. 26조짜리 프로젝트를 최종 계약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체코 원전으로 끝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누군가는 팔고 나갔지만 누군가가 팔았다고 해서 추세가 끝나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체코 원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항상 주가는요, 실적이 있고 재료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로 인해서 상승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체코 원전이 재료였죠. 자, 실적은 이번에 우리가 가스 발전소 3조 수주를 했고요.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7조 정도의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나왔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가 훨씬 많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요. 어차피 주가의 움직임은 제가 어제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K원전 유럽 진출 결실로 이게 체코 원전 말하는 거고 다음은 어디냐? 이거를 이제 볼게요. 뭐 좋은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에 이은 그 아랍에미레이트 2009년, 체코 2025년 다음 K원전 수출 대상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한전하고 한수원이 계속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베트남, 아프리카 등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밑에 부분을 좀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를 뺀 얘네들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니까 빼야 되고요. 나머지 국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186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중국은 지네 알아서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할 텐데 그럼 나머지 나라는 어디서 원전을 가져올 것이냐? 자,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 자, 그리고 SMR 기업들이 나눠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랑 뭐 일부 나라 몇 개를 좀 빼면은 자,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랑 협력 관계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특히 원전 주기기 부분에서 우리 두산 거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랑스 요 정도를 제외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나눠서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186기를 말이죠. 나와 있죠? 자, 밑에 좀 볼게요. 자, 지금 한전과 한수원은요, 이 지재권 분쟁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랑 이 원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였으니까 자,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유럽의 신규 원전 입찰은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은 중동이랑 동남아시아에 사업이 쏠리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186기인데 제가 조금만 볼게요. 기존에 수주했던 국가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자,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한테 바라카 원전 3, 4호기 2009년에 수주를 했는데 이에 상당히 만족을 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다. 자,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가 우리 한국을 좋아해서 당시 우리한테 맡겼는데 굉장히 우리가 잘 해냈잖아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2기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한국 팀코리아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체코는 애초에 4기를 추진했어요. 자, 두코반의 2기, 테멜린 2기. 자, 나머지 2기의 추가 계획은 유효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중국, 러시아 빼고 186기 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2기 들어갈 수 있고 체코는 2 플러스 2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부분을 볼게요. 자, 웨스팅하우스란 비공개 합의를 전후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유럽을 좀 놓더라도 두산은 입장이 달라요.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 들어가면 두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 밑에도 보겠습니다. 자, 국가별 원전 수출 주간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전에서 13개국, 한수원에서 25개국입니다. 자, 터키, 베트남 가능성 매우 높아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집트, 남아공, 케냐, 앙골라. 자, 아프리카랑 이 멕시코, 브라질, 중남미랑 아시아랑 중동 지역이 우리한테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슬로바키아 뺀다고 칠게요. 유럽 뺀다고 칠게요. 여기 쭉 빼면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라서 이야기 좀 달라요. 카자흐스탄. 자, 그러면 중앙아시아랑 이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자, 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얼마 전에 우리랑 그 협약을 했죠. 원전 협약. 자, 나이지리아도 MOU 체결을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리비아나 알제리 같은 아프리카도 있고 또 남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13개, 한수원에서 25개 합치면 몇 개인가요? 38개의 국가에 우리가 원전 수출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못 먹어요. 어차피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자,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가져온다면 당연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공급을 할 거니까요. 엄청난 매출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보통 원전은 2기를 이렇게 짓거든요. 자, 그러면 2기를 지을 때 이번 체코 원전이 26조였어요. 이 중에서 7조에서 8조는 우리 핵심 주기기로 들어올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38개 국에서 2기씩만 짓는다고 치면요. 여기서 우리가 2기 지을 때마다 7, 8조씩 매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렸던 이유를 보게 되면요. 자, 목표 주가를 38,000원을 올렸는데 이게 원전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에요. 가스터빈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에 성공할 경우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수주도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터빈, 가스 발전소 앞으로 먹을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 두산이 못 올라갈 이유는 결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자, 그러면 대주주 일가가 임원들이 25,000원에서 27,000원에 매수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요.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희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거나 자료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함께 좀 대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큰 수익을 내보자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8486-5930번.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두산. 자, 또 하나. 제가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링크가 보일 거예요. 파란 색깔. 요거를 터치하시면 저희 자동 문자로 연결이 되니까요. 링크를 터치하셔서 두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거나 이게 불편한 분들은 자료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목표가는 38,000원인데요. 저는 물론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4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올해 가능할 거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내년에 될 거냐? 자, 근데 저는 올해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38개국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다른 기사를 보시면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현대건설하고 함께 유럽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자, 유럽이 수주를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완수하기는 어려워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두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 가지고 있다고 계속 법적 문제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못 만드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결국에는 우리 두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님도 잘 기억을 해주셔서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함께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주간의 영상을 좀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조정이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 본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때까지 좋은 내용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또 하고 있죠. 두산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기다립니다. 자,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단타가 아니고요. 자, 지난 금요일 매매일치 먼저 볼까요? 자, 지난 금요일에는 상지건설하고 유비벨록스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일단 매매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매마크 내역 조회 있죠? 누르게 되면 매수매수 타점이 나오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에 급락을 했어요. 자, 이재명 관련주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 매수를 했죠? 자, 급등을 할 때 나눠서 매도를 했고요. 한 2.7%이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유비벨록스. 자,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주로 급등한 종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거래대금 터졌고요. 요렇게 한 10분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죠. 한 2.4%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두 종목 합쳐서 5% 조금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5.1%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주도주 공략을 하는 거고요.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루에 4%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주도주 공략을 하는 거고요.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없어요. 자, 함께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무료입니다. 010-8486-5930번. 5930번. 자, 여기로 1억, 1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1억.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단타가 아니고 단기 매매를 이제 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우리는 요 시간에만 합니다. 한 시간만. 자, 그리고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자, 물론 가만히 냅뒀으면 더 먹었겠지만 욕심을 버리고 3% 전후로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매매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4%면은 한 달이면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어떤 종목에서 노느냐, 기법도 어떤 종목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다 맞는 건데, 자, 시장 주도주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이제 함께 공략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한 2, 3천 정도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루에 4%면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욕심 없이 먹고 나오는 거 유일한 방법이다. 자, 또 하나는 이게 함께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는 대선 정책주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맥주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 정책주가 남아 있는데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선 토론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있어서 토론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자, 그때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미 인공지능, 저출산, 뭐 일자리, 행정수도 이전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고요. 자, 6월 3일 대선 전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건데 목표는 이제 두 배 이상입니다. 두 배. 두 배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정책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좀 볼까요? 4x4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 대장주였습니다. 자, 이 종목이 5,000원부터 33,000원까지 6배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조정을 잠깐 좀 받고 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 종목을 들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 저출산 관련주 에르코스. 이 종목은 제가 10,000원대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35,000원까지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미 크게 급등한 거를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구간 있죠? 시세 초입 구간.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5월 한 말 정도까지는 대선주가 이제 피크를 좀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때까지 2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 자,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정책주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시장 악재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잘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함께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